네, 또다시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옷으로 봤을 때 방금 뵀던 것 같네요. 환영합니다. 어디 가진 않으셨지만. 네, 다음 대담 주제는 갤럭시 A 요즘 핫하잖아요, 그죠? 예. 저희 조회수도 6만을 넘겼어요. 굉장히 기뻐요. 오랜만에. 근데 이 AP들이 완전히 신세대로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스냅드래곤 600 라인에서 615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615에서 이번에 또 616이나 652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퀵차지 3.0까지 지원은, 저는 사실 퀵차지 3.0을 그 간단한 부분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까지 지원되는 새로운 AP가 특히 갤럭시 A9에 들어간 거죠. 근데 저희가 언박싱 할 때도 그랬지만 중화권판이랑 국내판이랑 AP가 다르죠. 그 스냅드래곤 616이랑 엑시노스 7580 그리고 652에는 그냥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A9은. 616이랑 7580을 보니까 어떻던가요? 두 개 같은 모델에 들어가 있는 CPU인데. 그 CPU 구성 같은 경우에는 ARM-V8로 이제 최신으로 넘어오면서 퀄컴이나 삼성이나 할 거 없이 일단 지금은 ARM에서 자체 제공하는 코텍스 코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냥 코어를 그냥 가져와서 커스텀을 안 하고. 그래서 사실 616이랑 7580은 그 구성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코텍스 A53 8개로 구성이 돼 있는데 616 같은 경우에는 그 클럭이 빅 클러스터, 리틀 클러스터를 나눠서 1.5GHz, 1.2GHz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그러면 그 빅이랑 리틀이 다 53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리틀이네요. 예,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클럭만 차등을 둬서 그렇게 한 거고. 엑시노스 같은 경우에는 리틀 뭐 어쨌든 간에 클러스터가 나눠져 있는데 그냥 다 똑같아요. 그러면 클럭은. 같은 클럭을 갖고 있는 거를 그냥 구형만 나눠가지고 그냥 논리적으로만 나눠놨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클럭이 1.6GHz로 스냅드래곤의 빅 클러스터보다도 높게 설정이 돼 있어요. 8개 코어 전체가. 그래서 CPU 성능 같은 경우에는 그 중화권판보다 한국판 엑시노스 들어간 게 좀 더 좋고요. 반면에 이제 스냅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아드레노 405가 들어가 있는데 걔가 갈리티 720 그거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고. 뭐 그래서 중화권께 GPU가 좋고 CPU가 안 좋고 한국판이 CPU가 좋고 GPU가 안 좋고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거 같아요. 그렇죠. 사소한 차이인데. 근데 사실 저는 스냅드래곤 800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게 이제 상향 평준화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G2라든지 아니 갤럭시 S4라든지 그 S4 LTA라든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사실 그때 폰은 지금 안 바꿔도 저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직 스냅드래곤 891을 쓰고 있고. 근데 이걸 봤을 때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아마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652가 사실 성능이 엄청나 보이더라고요. 물론 갤럭시 A9에 들어갔기 때문에 갤럭시 A9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걸 가성비가 좋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여하튼 명목상으로는 A9은 갤럭시 S 시리즈보다는 떨어지는 물건인 거죠. 실제로 싸기도 하고. 여기 652가 들어갔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예전 세대 플래그십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거잖아요. 일단 스냅드래곤 652가 그 암에서 지금 제공하는 최신 아키텍처들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72 코어를 빅 클러스터에다가 4개 집어넣고 있고, 근데 이제 클럭이 예상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어요. 엑시노스 742 같은 경우는 A6랑 코어 자체는 A57 코어여가지고 A7보다는 좀 떨어지는데 클럭이 일단 2.1GHz로 돼 있고, 그래서 스냅드래곤이 최신 아키텍처를 썼는데도 클럭을 왜 예상보다 많이 못 올렸냐, 이거를 일단 한번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유로 이제 추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이름을 보면 힌트가 있어요. 이름이 정말로 이게 플래그십으로 나왔으면 8로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6으로 나왔다. 이거는 820 같은 플래그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예비하기 위해서 클럭을 일부러 낮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 공정을 보면 지금 삼성 엑시노스가 최신 프로세서들은 14나노로 제조가 되고 있고, 화웨이나 미디어텍 같은 경우도 최신 AP들을 다 이제 20나노 이하 공정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데 652는 지금 28나노 TSMC 공정을 쓰고 있어요. 상당히 고시공정. 말하자면 손폭이 2배가 넓다는 거는 집적도가 4배가 떨어진다는 건데, 그러면 상당히 이제 그 칩이 클 거란 말이에요, 엑시노스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퀄컴이 뭐 라인업을 스프레드를 좀 두고 이런 명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클럭을 올릴 수가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820이 지금 좀 애매한 상태예요. 코어 개수를 늘리고 그런 방식보다도 오히려 애플의 전략에 좀 많이 가까워져 있어요. 애플은 코어 개수를 늘리는 거에 굉장히 좀 인색해요. 대신 애플은 채택하고 있는 게 하나의 코어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짜고 있는데, 이번에 스냅드래곤 820도 새로 크라이오라는 코어를 채택을 하면서
전체 코어 개수가 듀얼 코어를 붙여가지고 4개 코어가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스냅드래곤 8110처럼 스로틀링이 커가지고 성능이 낮아졌던 건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고 적어도 이제 전 세대 성능만큼이라도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퀄컴이 헛발질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 그러니까 코어 개수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코어 당 성능이 2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많이 우리가 워낙에 올라가니까 그렇다면 뭐 예. 정말 이상하게 뭐 전성비를 갖다가 확 하는다든지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했죠. 근데 사실 여자 사람님이나 저희같이 사실 이렇게 하드코어하지 않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우리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1년 반 된 폰을 지금 쓰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런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탐나세요? 근데 사실 지금 아까도 제가 촬영하기 전에 여쭤봤잖아요. 이게 지금 국내판이랑 그러니까 스냅드래곤이랑 엑시노스 네. 들어간 거랑 어떻게 다르냐. 뭐 이거는 GPU가 조금 더 좋고 이거는 네. CPU가 좀 더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막상 두 개를 갖다가 쓰면 나는 못 느낄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크게 의미가 있나? 어느 한도 이상 사양을 내려가고 싶진 않지만 계속 네. 올라가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얘한테 보급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도 이제 가격을 제외하면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처럼 전형적인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매력도가 네. 소비자를 얼마나 끌 수 있는가를 이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도 약간 팀킬의 여지가 있는데도 네. 이런 걸 만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거 보면 다들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진짜 뭐 엄청난 작업하는 애 아니면 누가 갤럭시 S6 비싼 걸 사겠어요. 이게 더 예쁘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더 이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지금 여자 사람님도 얘기를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성능이 좋아지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두 분 다 PC가 전공이시니까 PC를 예를 들어 사실 쿼드 듀오 코어 아키텍처로 넘어간 다음부터는 혁명적인 변화가 없잖아요. 사실 2008년에 샀던 사무용 PC를 저는 아직도 쓰고 있지만 큰 문제가 없어요. 아직도 E4700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지금도 획기적인 변화는 없고 저는 사실 휴대폰 시장도 그렇다고 봐요. 코어텍스 그 빅리틀 구조가 나온 이후로는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퀄컴이 820에서 그렇게 아키텍처를 줄여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뭐랄까 전성비를 잡는다든지 하는 쪽으로 나아가서 같은 성능에 전성비가 확실히 좋아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든지 아니면 뭐 다이가 확실히 줄어든다든지 그런 게 나오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의 발전 방향도 그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성능이 계속 상향을 할까요? 물론 어느 정도의 상향은 있겠습니다만 포커스를 어느 쪽에 두게 될까요? 아마 그게 분명히 투 트랙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사용자들의 니드가 그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무엇보다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그 성능을 따라잡을 만큼 발전이 빨리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명히 어떤 평균적인 사용자들, 어떻게 생각하면 평균보다 조금 위의 사용자들까지 지금 나온 이 2016년형 뭐 A 시리즈라든지 이런 중급형 모델로 충분히 커버가 될 만큼 갈 텐데 그런 어떤 메인스트림성을 겨냥하는 게 하나의 큰 축이 될 거고 그러면서도 핸드폰 시장이라는 거는 혼자 노는 게 아니라 그 분명히 파트너가 있는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 상태라는 게 있죠. 그 어떤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든지 후광 효과 같은 거를 생각했을 때 하이엔드를 또 겨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사용자들의 니드랑 대충 수렴해가는 어떤 적당한 제품을 개발하는 트랙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의 니드와는 좀 동떨어져 있지만 아주 저기 로켓 타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시장을 겨냥하는 그렇게 투 트랙으로 갈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아마 그 퀄컴이든 삼성이 됐든 발전 방향을 그렇게 좀 다변화시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스냅드래곤 800이 시장을 완전 점령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한 2년 전에. 저는 그때 스냅드래곤 800이 점령을 했던 거는 물론 자체가 좋은 프로세서이기도 하지만 그 밑은 우리가 사실 원하는 최소 사양을 뽑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점령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스냅드래곤 600도 좋은 프로세서지만 은근히 답답한 감이 있어요. GPU가 약하기도 하고. 그걸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사실 아까 말씀을 했지만 7580이 됐든지 스냅드래곤 615가 됐든지 616이 됐든지 다들 중급형 프로세서지만 이미 800의 수준을 넘었다고 해야죠. 최소한 CPU로만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게 메인스트림으로 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이엔드 하이엔드 이제 기술 자랑하는 프로세서는 이제 소량으로 나오지 않을까. 사실 이게 옛날에 800과 같은 지위를 사실 800이 그렇게 많이 깔린 것 자체가 이상한 수준이었죠. 그거는 약간 지금으로 보자면 모두가 코드로를 쓰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건 좀 무리한 것 같은데 여하튼 앞으로는 그러면 더 편하고 싸게 괜찮은 성능의 CPU가 탑재된 폰을 구할 수 있겠죠? 저는 A 시리즈가 그 시발점이라고 봐요. 스냅드래곤 616도 그렇고
근데 요거는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매번 전력이 개선됐다고 하잖아요. 공정에 늘어나는. 근데 CPU가 차지하는 게 모바일에서는 특히 디스플레이가 배터리를 제일 많이 먹고 CPU 쪽은 그렇게 많이 먹진 않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물론 그 연구소에 계신 분들은 노력을 굉장히 하셨겠지만 그 오늘날 우리가 성능을 논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퍼포먼스라는 게 네. CPU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를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 가지 동영상을 다루는 앱이라든지 멀티미디어 쪽에서는 CPU가 아니라 CPU가 해야 되는 작업을 GPU에 이양을 시켜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 또 이제 아주 기본적인 말하자면 사람이 자고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명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신경 중추처럼 그런 건 이미 다른 곳에 이양이 되어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하드하게 CPU에 계속 로드를 걸면은 이제 눈치챌 수 있을 만한 차이가 있겠으나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네요. 사실 오늘 정리한 게 저는 되게 고무적인 게 여자 사람님이나 저같이 하드하게 쓰지 않는, 그렇다고 뭐 이상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평범한 소비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거가 나오는 거는 사실 CPU의 공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제조사겠지만 여하튼 저는 이런 식으로 중급기인데도 우리가 쓰기 전에 불편하지 않은 것들이 나오는 거에 굉장히 반갑네요. 앞으로도 이런 트렌드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